깔길이 바빠. 카타르는 그 내부적인 개혁이 있었어. 좀 약간 우리 상황이랑 어떻게 좀 비슷하긴 한데 약간 좀 태도 안 좋은 선수들 다 쳐내고 뭐 싹 물갈이를 했어요. 그리고 뭐 또 기화 선수들이나 뭐 이런 합류들이 상당히 좋았던 부분이 잘 그거 됐었죠. 카타르가 그 월드컵 기간에 합숙해가지고 애들이 불만이 오지게 많이 쌓였었는데 싹 다 그냥 완전히 잡아버려가지고 여튼 뭐 갑시다. 첫 번째 토리노 대 이제 레체 여기로 들어가면은 부상자 먼저 보면은 토리노는 지금 수비 센터백 라인이 초토화가 됐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백업 자원들에 의해서 자리는 나와요. 그러니까 아예 막 완전한 땜빵은 없어. 다만 대체로 좀 백업 쪽 자원들이나 근데 백업 애들도 두 명은 나쁘지 않아. 로바토나 지지는 그래도 갈았고 있는 놈인데 사조노프 쟤는 좀 근본 없는 놈이기는 해. 하필이면 뭐 슈루스가 이번 시 장기 부상에서 계속 또 가장 중요한 선수고 몸값이 높은 선수인데 토리노 수비 쪽에서 애초에 빠져 있었는데 부온조르나 이제 히카르도 로드리게스 또 엄청난 중요한 자원 둘이 빠진 상황에서 토리노가 또 이번 시즌에 베로나에서 아주 좋은 영입을 또 가져간 타메제 얘가 이제 미드필더 자원인데 수비나 운동 능력이 너무 좋아서 그 3백에 스토퍼 자리에 올 시즌 굉장히 많이 출전했거든요. 얘도 오늘 출전 정지야. 그러니까 미드필더 쪽에서 타메제가 올 시즌 스토퍼 자리 굉장히 많이 소화를 했는데 얘까지도 빠졌기 때문에 사실 수비 라인은 그냥 주전들은 다 빠졌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나마 겨울이적 시장에 좀 수혈한 로바토나 이런 애들이 그나마 버티고 있어 다행인 부분인데 어쨌든 공격력이 약한 토리노잖아. 골 결정력에 대해서 항상 문제를 드러내고 근데 이제 수비가 좀 박살난 포인트는 오늘 경기에 좀 변수적인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어쨌든 완전히 박살나지는 않았다. 땜빵 애들도 뭐 갈았고 있는 애들도 있다 정도 보시면 되고 레체 같은 경우는 전방에 이제 이선 쪽에 반다가 오늘 좀 빠져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풀 라인업인데 뭐 둘 다 조금 뭐 레체 같은 경우는 또 원정에서 1승이 없는 팀이고 토리노 같은 경우는 골 결정력, 득점을 뽑아내는 능력에 있어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뭐 이겨야 되는 경기 뭐 비기거나 뭐 비겨야 되는 경기 지는 경우들도 많고 조금 오락가락한 팀이죠. 뭐 무득점도 상당히 많은 기록하고 있고 지난 경기도 사르레니 상대로 홈에서 0대0 무승부 결국 골 못 넣어가지고 지난 경기도 수비 박살난 사솔로 상대로 1대1 무승부 상당히 좀 아쉬운데 경기력 자체는 뭐 홈에서 토리노가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만 그러니까 레체가 좀 잘 안 풀리는 팀이기는 해요. 제가 볼 때는 경기력 대비 좀 잘 안 풀려. 물론 최근에는 좀 강한 상대들, 특히나 원정에서나 뭐 볼로냐, 뭐 라치오, 아탈란타, 뭐 인터, 막 이런 팀들 최근에 많이 상대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거의 뭐 다 지다시피 뭐 무득점 경기도 많고 했었는데 경기 내부적으로 좀 봤을 때는 골을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은 제가 볼 땐 있어요. 다만 이제 확실한 주포에 좀 부재가 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피오렌티나전은 3골이나 첫 뽑았잖아. 그 앞뒤로 한 골 이상을 뽑은 아니 2골 이상 뽑은 게 거의 없어요. 근데 피오전에 3골이나 또 뽑아냈던 부분들 뽀록도 아니었잖아 심지어. 뭐 그런 부분들이나 있는데 전체적으로 성적에 비해서는 전력이 괜찮아 보이긴 한다. 지난 제노아전에도 뭐 2대1로 원정에서 패배를 했는데 PK 실축이 있었고 볼로냐전은 좀 4대0 날 만한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밖에 라치오 원정에서도 1대0으로 패배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꽤 잘 비볐거든. 저 경기 나 터지는 줄 알았거든 경기 보다가. 근데 꾸역이 이기긴 하더라 라치오가.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했을 때 이게 원래는 토리노의 수비 쪽에 공백이나 레체가 원정에서 승리가 없는 부분 뭐 다 떠나서 일단 1승도 없잖아.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 이제 무승부 엠무 찍기 좋은 사이즈로도 볼 수 있는 경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무승부 엠무나 혹은 이제 토리노 수비의 공백 그리고 뭐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레체 프렌 두 개를 고민을 했는데 레체 프렌이 저는 좀 더 괜찮아 보여서 어쨌든 토리노의 수비 쪽에 핵심들 다 빠진 부분은 좀 많이 아쉽고 레체가 지난 경기들을 봤을 때 득점에 대한 부분이 많이 열려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에 레체가 토리노가 이기는 선에서는 1대0이 유력하긴 하거든요. 근데 레체가 한 골만 넣어도 토리노 2골 이상 기록하기는 좀 빡세긴 해요. 어느 경기든 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프렌으로 보겠습니다.
또 레츠 프렌이고 해외배당 같은 경우 아니 언오버 같은 경우는 원래 토리노는 그냥 무지성 언더예요 형님들. 웬만하면 오버가 잘 안 나거든요. 근데 이게 수비 쪽에 어쨌든 공백이 있는 부분이나 또 레체 같은 경우도 득점력이 골을 넣는 거에 비해서는 득점력이라고보단 공격력이 골을 넣는 거에 비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 좀 있는다고 좀 보기 때문에 언어만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해외배당 오버 좀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보고요. 아, 나 주스키 블랙 해야겠네. 왜 그래? 하지 말라니까 자꾸. 블랙 넣었습니다. 내 채팅을 늦게 봤다 형님들. 분석하다가 블랙 넣어버렸으냐. 하지 말라는데 꼭 하는 애들이 있어. 1절까지 내가 책임으로 봐줬잖아. 하지 말라는데 청개구리 같은 놈들. 그리고 이제 에인트호벤 대 헤라클레스 요거 일단은 뭐 전력적으로 지금 뭐 에인트호벤이 노아랭 장기 부상이고 뭐 그 또 전방에 틸 얘도 좀 빠져 있고 뭐 이런 공백은 있는데 일단 뭐 전력적으로는 압도적이에요. 근데 요 경기에 대한 분석에 대한 제 포인트는 그냥 일단 주중에 도르트문트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잡혀 있어요. 잡혀 있고 뭐 당연히 뭐 뭐로 가든 PSV가 뭐 이길 만한 경기긴 합니다만 핸디캡에 있어서는 이게 어쨌든 주중 경기를 분명 대비해야 되는 아인토벤이기도 하고 최근에 어쨌든 경기를 보면 뭐 학살하는 내용도 있습니다만 그냥 설렁설렁하면서 이기는 게임 하는 경우들도 PSV가 종종 있거든요. 뭐 지난 알메르존도 그냥 뭐 대술술 하다가 2대0으로 끝나버리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글쎄요 이게 4골 차까지 갈 만한 사이즈가 그렇게까지 많을 것 같지는 않다. 제가 봤을 때는 뭐 END야 뭐 그래도 할 수 있는 포인트도 있다고 보는데 4골 차는 어쨌든 간에 이거 계속 때려박아야 되거든요. 헤라클레스가 완전히 무너지거나 PSV가 좀 끝까지 좀 득점에 대한 부분 살리거나 이런 부분인데 주중에 이제 도르트문트 있는 상황에서 지금 부상자가 전반에 아예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중간중간 교체들이나 선수들 자체도 승부가 어느 정도 결정난 시점에서는 뭐 크게 막 몰아치는 그런 느낌도 아닐 가능성이 좀 높고 헤라도 어쨌든 간에 한 골에 대한 기대치는 있다고 봐요. 뭐 두세 골은 당연히 개빡세겠지만 한 골 정도까지는 뭐 충분히 기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요거 이 3.5 프렌 보겠습니다. 헤라클레스 3.5 프렌 언오바는 그래도 오바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한 3대1 정도 봅니다. 3대1 정도. 어제 대비 축구 어떠냐고? 전체적으로 고배당 찍기도 나쁘지 않은 날인데 주력 찍기는 조금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왜냐면 매치업이 애초에 좀 빡세긴 해. 봐봐 저 인터 말고는 좀 빡세긴 하잖아 매치업이. 어제는 좀 제가 볼 때 제비 뽑기 같은 날이었어. 진짜로 죄다 극장에다가 잘 뽑은 새끼가 극장 어디서 극장 나오는지 잘 뽑는 새끼가 맞추는 날이었지. 개인적으로 고배당이 좀 아쉽다. 그 올림피아 햄무랑 그 로마 단통무 햄무 그 기가 막히게 잡아놓고 막 안 간 게 너무 아쉬워. 다음 경기 펼런 대 브레멘. 표 안 받으신 형이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어쨌든 요거 일단은 펼런 같은 경우가 휴식기 이후에 뭐 돌문한테 털린 거야 뭐 어쩔 수 없고 돌문 좀 산초까지 와가지고 세졌으니까 최근에 3경기 동안 패배가 없습니다. 거기에 뭐 이 분데스에서 언더 장인 걔 같은 거 지난 경기 호펜하임 오버 부러진 거 어쨌든 뭐 호펜 원정이나 뭐 볼프스 원정 생각보다 좀 어려운 길도 잘 이겨냈고 프랑크 상대로도 뭐 강한 압박을 바탕으로 2대0 승리. 최근에 흐름이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 브레멘은 좀 오락가락하는 이게 좀 오락가락해. 바이에른 원정에서 이기고 프라이브크 상대로 홈에서 이긴 다음에 마인츠 원정에서 이기고 홈에서 하이데나마이트 지고 이거 뭐야? 좀 어느 팀이랑 하든 어느 정도 비빌 수 있는 내용의 경기는 만들 수 있는 팀인데 뭐 그 안에서 이제 좀 들어가는 날이나 뭐 안 들어가는 날이나 그에 따라서 좀 갈리는 딱 그 정도 사이즈의 지금 경기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수비 쪽에 결장자가 조금 있고요. 브레멘 같은 경우, 퀼렌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전방에 젤케나 발드슈미트가 지금 빠져 있는데 지난 경기들도 빠져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여기에 이제 추가로 수비 쪽에 샤봇, 차봇이 오늘 출전 정지로 또 빠지는 부분은 좀 큰 공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엔 무승부하면 치기 괜찮은 경기야. 켈른의 최근에 어쨌든 전방에서의 골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 제가 지난번에 언급해드렸듯이 켈른 같은 경우 올 시즌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득점력이잖아요. 분데스리가 그냥 골 기록으로 최하위입니다. 15골이야. 21경기 15골이면 거의 경기장에 안 나오는 수준이거든요. 한 경기 한 골도 못 넣었는데 지금 0점 몇 골이잖아. 그 부분에 대한 지표에 대한 부분이 이제 해외 쪽의 칼럼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켈른 같은 경우 기회를 좀 낭비하는 경향이 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휴식기 직후의 경기들에 있어서는 도르트문트전 제외하고 어쨌든 계속해서 좀 골을 뽑아내고 있고, 뭐 브레멘도 뭐 한 골 정도나 뭐 이런 데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뭐 무승부에 뭐 켈른이 조금 더 유리하다. 제가 봤을 때 홈에서의 켈른이라면은 홈에서는 강하게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승부 뭐 보고 언어번은 패스하겠습니다. 언더가 좀 더 괜찮은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봤을 때는 2대1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거 때문에 그냥 무앤무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언어버보다. 언어버 근데 굳이 보면 언더 쪽 이렇게 보고요. 월강현님 어서오세요. 성배무 쪽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비아레알 대 헤타페. 이 비아는 어디까지 추락하는 걸까 형님들? 아니 대체 어디까지 내려가려는 거야 얘들? 진짜로. 카디스 알라베스 연속으로 또 날려먹고, 바르셀로나 기고 카디스 무 알라베스 무. 아 진짜 이 도깨비들. 어쨌든 비아레알 긍정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다니 파레오가 오늘 복귀합니다. 그러니까 비아레알이 올 시즌 애초에 뭐 여러 이적 시장들 하면서 뭐 축구 해제 나가고 또 그랬잖아요. 이적 시장 관련해가지고 들어오면서 모든 거를 이제 다니 파레오 중심으로 플랜을 짰거든요. 근데 최근 경기에서 파레오가 부상으로 못 나왔어요. 최근 경기들에 있어서 뭐 저기 알라베스전도 그렇고 저 카디스전도 그랬고, 거기다가 이제 전방에서도 종종 이제 몇몇 자원들 한 명씩 가끔씩 부상으로 좀 빠지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오늘 파레오가 복귀하는 부분은 확실히 비아레알이 그래도 가장 중요한 선수가 복귀하는 부분이긴 해. 애초에 판 자체를 파레오 중심으로 짰었기 때문에 뭐 복귀하는 부분에서 오늘 또 바에노나 모레노, 셀로스 다 뭐 건재한 상황. 대신 이제 수비 쪽, 측면 수비나 이런 쪽에서 지금 부상자들에 따른 문제가 지금 발생하면서 실점이 좀 그래도 나오면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인 거고, 뭐 헤타페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그린우드가 일단 합류한 게 결정적이고, 마요랄이 또 컨디션이 좋은 부분. 그래서 헤타페가 좀 신기하게도 올 시즌에 공격진들의 폼이 너무 좋다 보니까 마요랄의 골 결정력, 그린우드의 또 흔들어주는 부분이나 또 골이나 어시스트 기회해주는 부분. 원래 보르달라스 감독 수비밖에 안 하는 감독인데 쟤들 둘이 다 공격에서 해주다 보니까 이제 중간중간에 뭐 말도 안 되는 오버, 아니, 찬스는 없는데 오버가 나오는 진짜 기대값 보면 0.8 이런데 골은 3골 쳐들어가 있고, 그런 경기들 헤타페가 올 시즌 좀 많아가지고 헤타페 경기 언어반은 잘 안 건드리고, 저 새끼들을 뭐 여지없이 터지면 오버, 안 터지면 언더 이러니까 그런 부분인데, 제 생각에는 비아레가 조금 더 유리하기는 해요. 근데 이게 비아레를 믿을 수가 없어. 맞잖아요 형님들. 믿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타이밍에. 뭐 바르셀로나 자꾸 좀 반등하나 했더니 바로 카디스 알라베스한테 무승부. 아 저 카디스전 못 이긴 거 진짜 열받아 죽겠네 저때. 한번 딱 믿었더만. 그런 모습인데 파레오가 복귀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아레를 못 믿으면 당연히 헤타페 프렘 봐야 되는 사이즈인데, 파레오가 복귀해서 저는 이 경기는 비아레를 유리하다고 보는데 믿기는 싫으니까 햄무로 그냥 햄무 정도 찔러볼 수 있는 경기다. 파레오 복귀한 비아레는 미드필더 쪽에 확실히 힘을 많이 받기 때문에, 또 어쨌든 헤타페가 원정 경기기도 하고, 햄무 보고 언어바 다득점 보겠습니다. 2대1 봅니다. 2대1. 이거는 뭐 승보다는 햄무 찍는 게 좀 더 배당 메리트적인 부분이나, 이게 또 그리고 승 찍고 가기엔 비아가 멋 같은 팀이어가지고 햄무 좀 잡아볼 만한 경기다. 좀 이렇게 봅니다. 넘어가고, 인터밀란 대 살레르니. 요거는 이제 크게 우리가 뭐 분석을 들어갈 부분이 없죠 형님들. 그러니까 살레르니 가뜩이나 안 좋은데 지금 수비가 부상이 너무 많아요. 이거 뭐 다 부상인데. 일단 올 시즌에 가장 많이 출전했던 4명이 다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살레르니에서 올 시즌 가장 많이 경기에 뛰었었던 4명 수비 쪽에 뭐 브라다리치나 기욤보나 뭐 피로라나 파지오 뭐 베테랑 뭐 센터백 포함해가지고 전부 다 뭐 경고 누적 내지 부상으로 빠져 있어요. 근데 인터밀란 원정이잖아. 이거 이 경기에 대한 변수는 결국에 인터밀란의 그 주중에 AT 마드리드와 이제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치르는 부분에 따른 로테이션. 그거 그냥 변수만 말씀드려 그게 변수야. 인터는 로테이션 돌릴 가능성이 높다. 시모네 인자기 감독 특성상 올 시즌에 꾸준한 이런 일정 빡빡한 일정에 있어서 계속되는 로테이션을 가동을 했거든요. 더군다나 유벤투스와 승점 차가 어느덧 7점 차까지도 벌어지기도 했고 무조건 로테이션 돌릴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도 마엔을 봅니다. 마엔을 보는 이유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뎁스 자체가 상당히 좋아요. 인터밀란 더블 스쿼드야. 제가 애초에 뭐 여러 전문가들도 그렇고 저도 애초에 시즌 들어가기 전에도 인터밀란 웬만하면 우승할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더블 스쿼드예요. 그냥 누가 봐도 더블 스쿼드. 누가 나와도 중간 이상은 한다 지금. 뭐 전방에도 지금 큰 부상자도 없고 부상자 이제 쿼드라도 말고는 없는데 쿼드라도 애초에 여기 오자마자 계속 부상으로 못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수비 쪽에 아체르비 불투명인데 안 나와도 뭐 다른 애 뛰면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살레르니 수비 쪽에 너무 부상자 많고 인터가 주중 경기 AT 마드리드와의 또 엄청나게 중요한 챔스 16강 경기가 있긴 합니다만 더블 스쿼드이기 때문에 유리해 보인다. 그래서 이거 인터 마엔 또 언어바는 언더 봅니다. 언더 3대0 정도 봅니다. 3대0 2대0 3대0 2대0 3대0 깔끔한 승리 정도 그 정도로 좀 보고요. 마지막 리옹 대 니스. 일단 둘 다 수비 쪽에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리옹 같은 경우는 오브라이언 오늘 출전 정지로 빠지고 데안 로브렌도 오늘 빠집니다.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쪽에 톨리소 불투명이 또 있고 측면에 이제 카이오니케 장기 부상 있고 니스는 또 센터백 쪽에 단테 뭐 측면 수비 쪽에 아따른 뭐 올 시즌에 좀 여러 이슈가 있는데 어쨌든 빠져 있고 부다위 같은 경우가 또 니스의 공격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미드필더 쪽에서 전진 능력이나 이게 상당히 좋은 놈인데 얘 빠져 있고 뭐 요 정도 느낌? 요 정도 이제 결장자가 있는데 뭐 둘 다 수비 쪽에 일단 오브라이언 뭐 로브렌 해가지고 리옹 같은 경우 중앙 수비 쪽에 뭐 2명이나 지금 빠져 있는 상황에서의 좀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니스도 단테, 토티보 단테 이 공격적인 수비 상당히 좀 거칠고 공격적인 수비 둘이서 훨씬 니스의 엄청난 수비를 또 이끌고 있는데 단테가 빠져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이거 솔직히 조금 어려워. 그러니까 리옹이 살아나서 어려워요. 리옹이 분명히 좀 살아났거든. 지난 경기도 몽펠리한테 어쨌든 끌려가다가 마지막에 2골 받고 2대1 승리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그 어제 경기 있었던 그 하이파와의 경기를 했던 헨트에서 뭐 여러 선수들을 많이 빼왔잖아요. 미드필더 쪽, 뭐 사이드 쪽이나 뭐 중앙 공격이나 해가지고 빼온 선수들이 가세를 뭐 중간 중간에 뭐 교체든지 해가지고 에너지를 불어넣어주고 있고 또 웨스트햄에서 벨라마 주고받고 또 노팅엄에서 망갈란 잘 데려온 것 같긴 해. 이런 선수들 다 데려오면서 전력이 훨씬 많이 강해져서 겨울 이적 시장 통해서 훨씬 강해졌어. 근데 오늘 어쨌든 수비 쪽에 문제는 발생한 느낌이고 해서 뭐 솔직히 어느 쪽을 가도 할 말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리옹 칠 거 뭐 햄무도 노려볼만 하고 뭐 무나 뭐 아니면 그나마 좀 안정적인 뭐 프렌 잡아볼 만도 한데 굳이 보면은 저는 무승부 정도 예측하고 프렌 봅니다. 무승부 찍고 치우거나 미스 프렌 쪽 요거 쪽에 그나마 좀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고 언어바 굳이 보면 오바 봅니다. 굳이 보면 가진 않고 굳이 보면은 요 정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요게 상당히 박빙으로 이어질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니스가 공격력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최근에도 골은 좀 넣고 있어요. 이게 어쨌든 겨울 이적 시장에 뭐 알리초 뭐 이런 애들이 지금 당장에 영입한 애들이 활약하고 있지는 않는데 그 휴식기나 이때 공격에 있어서 신경 많이 쓴 게 보여. 경기를 봤을 때 대신 실점도 좀 늘어나기는 했기 때문에 뭐 언더 접근이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진 않고 무찍고 치우거나 아니면 그나마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 프렌 치는 게 좀 더 안정적이어 보인다. 요 정도 봅니다. 니스가 질 수도 있어요. 니스